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소식들, 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소식들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은 내년이죠. 2021년까지 리플사는 전 세계 195개국으로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마커스 트레처, 리플사의 부사장이자 보드 멤버 일원이죠. 전 세계 여러 대형 은행에서 엄청난 경력을 쌓고 리플사로 이직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1일 ZNEN 회사의 의장인 마이클 메이넬리와 마커스 트레처와의 이 파이어사이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50곳 이상의 파트너십 그리고 세계적으로 5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시아 쪽에서 특히 큰 사업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리플사의 앞으로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마커스 트레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까지 리플사의 기술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큰 확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리플사의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리플사는 머니그램과 같이 이미 160여 개국 이상에서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더욱더 강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으며 지금 리플사의 파트너들의 절반은 지불 및 송금 회사, 절반은 은행이라는 말도 남겼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커스 트레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리플넷 사용자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불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리플사의 네트워크의 규모는 우리의 고객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하는 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전 세계 45개국에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니움머니와 같은 회사들은 얼스포트와 같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서 이들을 통해 리플넷 역시 여러 나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리플사의 사업 방향으로 봤을 때 내 예상으로는 2021년도 중반 정도쯤 되면은 리플사의 강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머니그램을 통해 이미 많은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현금 지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우리는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한 올해 그러한 발전들이 리플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마커스 트레처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동안의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업 진출이 어려웠으나 그는 자세한 내용은 비록 밝히진 않았지만은 중국의 중요한 허브라고 볼 수 있는 곳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있어서 보다 자연스러운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일단 이 지정학적인 상황들이 먼저 개선돼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 전염병 사태도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반중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플사의 이 대출 관련된 상품 개발에 대해서 마커스 트레처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불 제공 외에 다른 분야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XRP 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불 회사들 간의 실시간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다. 자, 보통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정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체들로 알려져 있는데 지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하다. 지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불 회사들 같은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은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에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인데 리플사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송금이나 지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거기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머니그램과 같이 전 세계에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파트너들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아직까지도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인수를 하네 마네 그러면은 머니그램이 리플사와 일을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커스 트레처의 인터뷰를 딱 들어보게 되면은 머니그램은 계속해서 쭉 리플사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지면 퍼질수록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쉬워지게 될 것 같고요. 국가 간의 송금로가 열리는 곳에서는 이제 XRP가 활용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리플사의 고객이 절반이 지불회사인데, 지불회사들 같은 경우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쪽과도 이제 사업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공개가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리플사의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벌써 17군데가 리플사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스템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꽤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도 그렇고 비아메리카스도 그렇고 트랜스폴고 등등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또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플사에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5개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회사들 하나하나 잠깐씩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C Remit이라는 곳인데요. 온라인 송금 회사로서 모바일 앱, 웹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 영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청구서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pot on Money라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모넥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라는 잘 알려진 외환거래소의 지불회사 상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송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새롭게 추가된 파트너 같은 경우는 룰루 익스체인지라는 곳인데요. 2008년 아부다비에 세워진 회사로서 말 그대로 외환거래에 중점을 둔 비은행 금융 서비스 제공자이자 송금 회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동 쪽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올빗 레밋이라는 곳입니다. 외환거래 서비스 회사로서 영국에서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송금 및 지불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송금을 하는 나라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네팔 등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프리밋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파트너라고 밝혀지긴 했었지만은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발표는 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송금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봤을 때, 마커스 추레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리플사의 고객 중에 절반이 송금 및 지불 회사라고 했는데요. 오늘 새롭게 추가된 5개의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송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송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에 비해서 규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송금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ODL 송금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많은 회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ODL을 활용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ODL의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 리플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대로 이 송금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리플넷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나라들만큼 이제 리플넷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또 리플넷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XRP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욱더 많은 송금로와 XRP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언젠가는 전 세계에 ODL이 활용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사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면서 이 다음 마지막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본 암호화폐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XRP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조사에 따르면은 그 비트맥스, 마진거래소 비트맥스 아니고 다른 비트맥스예요. 자, 트레이더의 25%가 XRP를 선호하는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1등은 비트코인입니다. 예전에는 XRP가 1등이었는데 1등 자리를 비트코인에게 내줬죠. 비트코인은 26%, XRP가 25%, 이더리움은 9%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더리움보다는 XRP가 더욱더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 전에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수치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1등이고 XRP가 2등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XRP가 아직도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키타오 회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이 있는 XRP, 언젠가는 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XRP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에 보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이 CF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